탈모에 관한 진실과 거짓 OX에 대해서 말씀을 둘 다 X가 나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저희가 탈모에 관한 궁금증들에 대해서 편한 답변을 해주시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스트레스는 탈모 발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스트레스는 사실 만병의 근원이죠. 모든 영향을 다 미치기 때문에 당연히 탈모랑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휴지기 탈모증 같이 정신적인 스트레스건 신체적인 스트레스를 받건 하면 생장기 자라는 모발들이 휴지기라는 상태로 쉽게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휴지기 있는 모발들은 결국은 빠지고 또 탈모증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가족 중에 대머리가 없어요. 저는 그러면 탈모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를 걸러서 생긴다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유전적인 요소가 있는 것은 분명한데요. 어느 염색체의 유전자들이 탈모랑 연관이 있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조금 밝혀져 있습니다. 근데 그 유전자가 나한테 얼마나 오느냐, 나한테 넘어와서 증상이 발현하느냐, 이 차이에 따라서 탈모가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어떤 규칙에 따라서 탈모가 생기고 안 생기고 이렇게 아니고, 직계 가족 중에 탈모가 없다고 하더라도 먼 가족으로부터도 유전자가 넘어오면 탈모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외가친가 쪽도 크게 차이는 없으리라. 맞습니다. 외가친가 사촌, 팔촌까지 다 뒤지면 탈모가 하나도 없는 가족은 없으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수염이 많이 나는 사람은 탈모가 잘 생기나요? 라는 질문이 있네요. 이제 안드로겐 중에 DHT라고 하는 호르몬이 수염 좀 굵게 하고 모발은 빠지게 하고 그런 작용을 한다고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꼭 그게 성립이 되는 건 아닙니다. 모발이 많은 분들도 당연히 수염이 길 수 있고, 탈모에 있는 분들은 성적으로 기능이 더 세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것도 사실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라고. 왜곡된 얘기군요. 네. 머리 많이 감으면 탈모가 생겨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이제 머리 감으면서 빠지는 모발들은 어차피 빠질 모발들이거든요. 짧게는 며칠 이내에서 길게는 몇 주 이내에 어차피 빠질 모발들이기 때문에 샴푸를 너무 강하게 당기면서 또는 자극 주면서 하면은 문제가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감는 정도에서는 탈모가 더 진행된다든지 하는 일은 없으니까요. 하루에 한 번이나 이틀에 한 번 정도 머리 감는 거는 적절하다고 생각하시고, 너무 머리 감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안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탈모를 치료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그러면 탈모가 더 빨리 진행이 되는 건가요? 중단하는 순간부터 이제 다시 진행이 되는 거죠. 멈추거나 약간 되돌려 놓은 건데, 중단하게 되면 보통 한 3개월 정도 지나면서는 탈모가 좀 진행이 된다라고 밝혀져 있습니다. 먹는 약이나 바르는 약. 더 나빠진다 이게 아니고 그 시점부터 다시 나빠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소위 말하는 지루성 피부염 같은 게 있다 그러면은 탈모가 발생하기 쉬운지에 대해서 여쭤보신 분이 있네요. 안드로겐성 탈모증이나 휴지기 탈모나 문형 탈모나 기전들이 좀 달라요, 원인이. 지루성 피부염만으로 탈모가 확 생기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아주 심한 형태의 두피건선이라든지 지루성 피부염이 있으면은 물론 이제 탈모가 생길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지루성 피부염만으로 탈모가 생기긴 어렵고, 염증이 좀 있는 경우에는 기존 탈모 증상들이 있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악화가 될 수가 있겠죠. 탈모가 있는 분들은 지루성 피부염이 동반됐다라고 하면은 같이 이렇게 케어를 하시는 게, 치료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성형 탈모 치료제를 복용하게 되면 정말 성기능이 떨어지나요? 분명히 이제 보고된 것들은 있습니다. 연관은 있을 수 있는데 100명 중에 한 2~3명 정도가 성욕이 떨어진다, 또는 이제 발기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다, 또는 정액의 양이 감소하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심리적인 요인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그런 증상이 있으면 중단하면 원래대로 대부분 돌아오는 걸로 돼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내가 임신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탈모 치료약을 계속 복용해도 되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네요. 남자분이 복용했을 때는 기형이나 이런 쪽으로는 관련이 없는 걸로 돼 있거든요. 약을 복용해도 상관없다라는 게 실험실적으로도 증명이 된 거고, 시판되고 나서도 증명이 된 건데, 좀 이제 걱정이 그래도 많이 되시면 임신을 준비하시기 한 달 전 내지는 2달 전쯤에 남편분이 잠깐 중단했다가 임신하시게 되면 아내분이 다시 드시는 식으로 하되, 대신에 이제 사무실이나 회사나 이런 데 약을 두시고 드시면 더 안전하겠죠. 임산부 및 가임기 여성의 경우 남성형 탈모 치료제를 만지기만 해도 위험하다는 게 정말일까요? 인데 이거는 정답이죠. 이거는 그렇죠. 정답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대신에 이제 깨진 거죠. 그렇죠. 코팅이 강하게 돼 있으니까 취급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탈모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음식, 특히 검은콩 도움이 많이 되는지. 꼭 검은 콩이어야 될 필요는 없고요. 콩 자체가 식물성 단백질 성분이 워낙 풍부하고 또 이소플라본이라고 하는 시부성 에스트로겐,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에 가까운 그런 성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탈모 방지에 도움이 되는 걸로 이렇게 밝혀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콩만 먹고 할 수는 없으니까 요새는 뭐 효모만 또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비오틴만 드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물론 이제 도움은 될 수 있겠지만 너무 이런 쪽에만 집중하시는 것보다는 골고루 균형 잡힌 식단을 갖춰서 섭취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탈모 샴푸가 진짜 효과가 있습니까? 시중에 워낙 많은 탈모 샴푸들이 나와 있잖아요. 샴푸가 두피에 닿아있는 시간 자체가 좀 짧을 수밖에 없고 또 유효한 성분들이 워낙 깊숙이 전달되기가 쉽지는 않죠. 보조적인 요법으로 사용을 해야지. 또 고가 샴푸들도 많은데 거기에만 의존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탈모 치료의 진실에 대해서 Q&A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지금까지 아름다움의 시작 리더스 피부과 압구정점 윤성지 원장, 목동 트라펠리스점 이두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